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있는 비덴트를 오랜만에 잠깐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덴트는 지금 주식시장이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시장보다 변동성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덴트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이제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렴할 때까지는 비트코인과 거의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락할 때도 비트코인은 사실 뭐 이 정도밖에 안 빠졌었는데 여기 그 전저점을 약간 이탈하는 선까지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다시 또 추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크게 주식시장 빠질 때 같이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이만큼 반등이 안 나왔는데 비덴트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반등 자체도 이제 좀 많이 그 전에 빠지기 전까지 지금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121선, 이 분홍색 121선을 엊그저께 터치를 해줬어요. 잠깐 뚫어졌고, 지금 이제 121선과 이 초록색 61선 사이에 이제 갇혀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비덴트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비덴트는 일단 주식시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완전히 상승장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비덴트는 주식시장과는 약간 별개로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덴트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삼각 수렴의 중심선인 11,000 얼마였죠? 11,700원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지금 11,700원 라인을 지금 넘어가서 여기서 지금 중간에서 놀고 있으니까 비덴트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써주신 분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는 순서를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어제 그 블록체인에서 친구들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 암호화폐는 별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같이 댓글 다셨던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좋은 내용 써주셨던 분들 거를 이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이제 DY리님이 의견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냐면, 코인 없는 블록체인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개발하는 블록체인은 코인 없이 유지가 가능하다. 단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한해서만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있으니 대신 전기료와 각종 개발비는 다 세금이겠죠. 장외거래에서 안 팔리는 물량이 있다면 해킹 물량, 요거는 이제 장외거래 그 다른 내용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공무원들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 DY리님이 생각하는 거랑 약간 의견이 달랐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보상 관점에서 본 거예요. 보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다 보상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보상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프라이빗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이 부동이 되려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뭐 전기라든가 시스템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 PC로 노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뭐 하청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국민의 세금이든 뭐든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코인 형태만 띄지 않을 뿐이지 보상은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DY리님은 어찌됐든 이건 코인 형태는 갖춰지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코인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보상은 가지만 코인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달랐는데, 제가 이제 적고 나서 이제 DY리님 글을 쓰신 거 다시 읽어보니까 DY리님은 그런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은 없을 수 있다. 예, 코인은 없을 수 있는 거고, 대신 보상은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무조건 둘 다 존재를 해야 된다. 둘 다 존재해야지 그게 이제 구동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댓글 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파란 바람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트코인의 기본 컨셉이
시스템에 기여하는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없는 노드들의 노동력, 컴퓨터 파워 등에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코인 없는 블록체인의 경우 시스템에 기여하는 노드들이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화된 어떤 기관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퍼블릭의 탈중앙화 속성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활용도에서도 제한적이겠죠.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해주셨는데, 질문은 뭐냐면 그나저나 이제 마운트 곡세 비트코인 물량 처분이 2019년도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락장에서 심심치 않게 하락 재료로 사용되었는데 내년에도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H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일정 부분은 이번 하락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몇 번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그 하락장에서 이 하락의 이유가 지금 마운트 곡스 물량이 나와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나머지 물량들은 그 대리인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9년도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이제 뭐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매도 물량, 물론 물량이 적은 물량은 아니긴 한데 그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런 재료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상승과 하락의 어떤 재료들은 그냥 상승장에는 상승장의 재료를 찾는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의 재료를 찾는 것이다.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수급이다.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메이저 세력, 주식시장이면 주식시장, 채권시장이면 채권시장, 암호화폐 시장이면 암호화폐 시장, 뭐 금은 실물 자산들, 이런 부동산 시장이면 부동산 시장에 메이저 세력들의 돈을 어떻게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더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 세력들이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가는 것이고,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려주면 그때는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락이 되면서 또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리고 오영남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리플과 비캐시 차트를 분석해 주셔서 이제 모두 상승장으로 잘 가고 있다. 리플과 비캐시가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무지님이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셨는데, 주식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장되었을 때 지금의 암호화폐처럼 불신이 많았었나요? 예. 그리고 그 틈을 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큰 돈을 벌기도 했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시장이 처음 이제 없던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됐잖아요. 선물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장이 딱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나요? 먼저 이런 시장을 이제 좀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고 거기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주식 하셔서 일단 큰 손해는 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돈도 못 버시고 고생은 이제 고생대로 하시고 몇 년 동안 묶여 있어서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가 이제 주식하고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굉장히 그거 어려운 거고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암호화폐 시장을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 물론 상승장 때는 거의 대부분이 돈을 버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9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일찍 시작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일단 바깥에서 큰 소리를 못 내겠죠. 큰 소리 못 내고 결국에 이제 그분들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해서 돈만 까먹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불신이 많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에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좋은 시장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물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돈을 벌고 이제 나오시겠고, 또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기관이 이제 ETF 판매하면서 결국에 이제 대중들은 고점에서 이제 이 물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온 대중들은 다시 또 야 암호화폐 이거 집안 말아먹는 거다, 돈 까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계속 이게 이제 좀 반복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댓글은 넘어가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반대 의견이든 아니면 다른 의견이든 달아주신 분들 고맙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저도 뭐냐면 저랑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의견들, 그리고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이제 멀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런 분들 의견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아,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저는 이제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매수와 매도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게 항상 공존하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고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어떤 약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합의점을 찾고, 의견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갈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게 서로 이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4시간 봉이고, 일단 4시간 봉을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0월 1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였죠. 하락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이후에 이제 어제 다시 돌파가 됐어요. 돌파되면서 지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시간 봉에서 지금 이 121선, 200일선하고 15일선하고 50일선이 이제 다시 벌어졌는데, 50일선, 그러니까 52평선이 벌어졌는데, 이 15이평선, 52평선, 15, 52평선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좁혀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꼬인 이 이평선들이 한번 다시 정배열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칠 것이다.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라인으로 보시는 이 추세선 안 깨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는 이평선들 모두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일봉을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예, 일봉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에너지를 모을 것이냐? 저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이 고점을, 비트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든 대형 알트 중에 하나가 비트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할 때까지는 비트는 일단 당분간,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을 할 겁니다. 완만한 상승. 그리고 이제 완만한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한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하고 나서 마지막 피크를 찍는 날, 그게 빼빼로데이였나, 빼빼로데이 다음 날이었나, 이제 일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친구 결혼식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피크를 찍는 날, 비트코인 캐시는 피크를 찍는 순간에 비트코인은 급락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를 들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비트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펌핑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금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고 순간적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게 이제 다시 빠지면서 비트코인 반등이 나와서 제자리를 찾아요. 그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캐시 혼자 주구장창 올라가서 예를 들어 뭐 300만원, 400만원 찍고 나서 쭉 빠져준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트가 깨지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차트가 깨지는 거를
메이저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가 피크를 찍을 때 비트코인은 800에서 순간적으로 빠져주면서 다시 뭐 한 700만 원 초반까지 빠져주면서 그때 이제 그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퀀텀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퀀텀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퀀텀은 제가 알트코인 중에서 좀 비중이 적지 않아요. 비중이 적지 않고 어느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퀀텀을 일단 가격 자체가 원화 가격으로 워낙 많이 빠져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무슨 이유냐면, 보시면 퀀텀 같은 경우 이제 작년 12월 초 저점이 12월 7일 날이죠. 이때가 BTC 시장에서 지금 이 빨간색 수평선입니다. 빨간색 수평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인데 지금 이 라인에서 물론 이 라인 작년 저점보다 더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더 빠진 적도 있었지만 이때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반등을 해서 제가 퀀텀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퀀텀이 지금 이 51선이 내려오고 있고 15이평선이 여기서 이 51선 내려오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눌러줄 거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제 눌러줬죠.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고, 제가 반등 나오더라도 반등에 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사지 마시고 눌러줄 때 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그래서 실제 눌러줬죠. 눌러줬습니다. 눌러줬고, 지금 이 눌러준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지금 15이평선과 52평선이 있는데, 보세요. 52평선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죠.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15이평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서 눌러주는데, 52평선이 돌아 나가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니까 15이평선도 돌려 세운 거예요. 그래서 퀀텀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고, 작년에 12월 8일 날은 비트코인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8일 날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인데 지금 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인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퀀텀이 11,000원에 3분의 1이면 거의 뭐 한 4,000원 정도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0원 가격이 작년 저점 가격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다만 비트코인이 작년에는 12월 8일 날은 2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70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퀀텀은 4천만 원인 것이다. 아니, 4천원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TC 시장에서 퀀텀은 그냥 그 작년 저점보다 약간 이탈한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퀀텀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퀀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코인이잖아요. 퀀텀도 그렇고 네오, 뭐 이오스, 이더리움 이런 플랫폼 코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비중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초반에 투자했던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 퀀텀이 이제 상승을 해서 아마 그럼 수익이 많이 나시겠죠. 뭐 10배 이상 날 겁니다. 10배 이상 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원금의 반 이상은 회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원금이 100이라고 하면 뭐 원금 100이 1000이 됐다고 하자고요. 퀀텀에 투자를 하셔서. 그러면 1000이면 500 정도는 완전히 현금화를 해서 갖고 계시고, 거기서 또 뭐 10%는 비트를 하시든지 하시고, 나머지 퀀텀 물량만, 내가 퀀텀이 그래도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만 들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퀀텀이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다, 지속해서 살아남는다, 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에서 남는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물량만 보유하고 계셔도 진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퀀텀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해서 이 BTC 마켓에서 고점을 터치를 해주면, 그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률을 내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한테 이제 댓글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이제 수익률이 좀 큰 코인들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수익률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제 지금 포트폴리오도 비트코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비트코인을 항상 50% 이상 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도 10배 이상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 시장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럼 안전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면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인데, 물론 다른 코인들이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리스크를 그만큼 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싶으시면 비트코인을 이제 제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항상 담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수익률이 높은 코인을 추천을 해드리려면 결국 이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시총 낮은 코인들 중에 좋게 보는 코인들 몇 개를 말씀드릴까 하다가도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이게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시총 20위, 진짜 많이 잡아야 뭐 50이고 시총 20위 안에 드는 코인들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제가 이제 혹시 아직까지 뭐 영향력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너무 시총 낮은 걸 이제 추천해 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이제 당장 상승장이 와서 수익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걸 권해드리기 위해서 아예 이제 방송 중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댓글에서 그래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좀 짜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짜달라고 해도 제가 사실 이제 약간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댓글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질문을 안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퀀텀은 뭐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퀀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항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1선이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때 이제 저항으로 몇 번 물론 저항이 뚫리긴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로 이제 잡아봤어요. 그래서 0.0007 라인, BTC 시장에서 0.0007 라인이 일단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저는 이제 뭐 크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화로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원화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기 시작하면 퀀텀은 여기서 빠져도 원화로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고, 대신 이제 BTC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BTC 시장에서는 퀀텀 같은 경우는 이 눌러주고 이 작업이 몇 번 더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볼게요. 리플 볼게요. 제가 지금 리플이 추세선을 이제 다시 한번 따르게 그려봤어요. 지금 52평선을 따라서 이제 그려봤는데, 리플 BTC 시장에서 이제 일봉 차트고 51선을 따라서 그렸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지금 제가 이게 오늘 이 저항 맞고 떨어지기 전에 차트를 미리 그려놨던 건데 딱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저항 라인이 어디였냐면요, 이 저항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때 4시간 봉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4시간 봉으로 그때 BTC 시장에서 지금 이 라인이 이제 저항작용이 될 수 있다. 박스 상단부. 근데 딱 맞고 일단 떨어졌고, 오늘 이제 반등 여기까지 나왔죠. 딱 이 고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플이 완전 리플이 다시 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BTC 시장에서 이 라인을 넘어줘야 된다. 그러면 0.000087 라인, 0.0087 라인을 넘어주면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더불어서 대형화돼서 대장으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리플은 이제 이 박스 상단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보시면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이 때까지 이제 여기서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 예,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거치고 비트코인 캐시처럼 그냥 돌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리플의 고점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을 기준으로 만약에 리플이 고점을 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0.0002 라인이에요. 0.0002 라인.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냐면 원화 시장에서, 원화로 말씀을 드려야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730만 원이라고 할게요. 730만 원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현재 리플이 이제 BT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 0.000 제가 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0.0002 라인이에요. 2 곱하기 73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간다고 가정하고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에서 이제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가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치고 나갔을 때, 그때 계산을 해보면 리플은 1460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1500원이라고 할게요. 1500원 정도가 리플이 일단은, 그러면 리플은 작년 고점을 터치한 거예요. 원화로 그러니까 BT 시장에서 작년 고점을 터치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0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작년 리플이 4000원일 때 매도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물어보셨죠. 비트코인 캐시 고점을 예상하는 걸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제가 이제 고점, 여기가 이제 두들겨 맞고 떨어졌다는 자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제 어제 한 차례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예상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일봉에서 이 15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고 있는 데서 이렇게 박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을 벗어난 거죠. 근데 어차피 저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0.2 이상 올라가야지 제가 매도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이 상단부를, 지금 고점 역할을 했던 이 라인을 돌파를 했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미리 그려놨던 건데 딱 맞고 떨어졌는데, 이 라인이 왜 제가 여기를 저항 라인으로 그랬냐면, 이때 지금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또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0.09 그러니까 거의 0.1에 가까운 자리, 0.1에 가까운 이 자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1비트가 10 비트코인 캐시가 되는 자리, 1비트가 10 비트코인 캐시가 되는 이 자리가 지금 일단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또 돌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저항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0.11 라인이에요. 일단은 이건 저항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교체를 어디서 할 거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0.2 라인에서부터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승장으로 가려면 0.2 라인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승장으로 비트코인이 작년 말에 이제 가려면, 작년은 0.2가 아니라 거의 뭐 0.4까지 뚫었어요. 그러니까 0.2의 2배 더 상승한 겁니다. 일단 0.2를 제가 일단 그런 고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0.2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는 거는 0.2, 뭐 0.3, 0.4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서 저는 0.3 정도의 평균 다 털 예정입니다. 저는 제 계획인 거고, 이제 수익은 사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신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터치 안 하고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2에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냥 빠져버리면 저는 이거를 이익실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제 말씀을 듣고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도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청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청산하셔도 되고 분할로 청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0.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2고 지금 비트코인 7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146만 원, 이제 리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리플은 1460원이죠? 146만원. 그냥 좀 약간 뭐 대략 여러분들 쉽게 150만원 정도, 비트코인 캐시가 150만원 정도 원화로,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화로 150만원 정도 오면, 그럼 비트코인 캐시가 거의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저도 매도를 해 나갈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대시는 제가 이제 미리 저는 이제 교체를 다 했었고, 대시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쯤에 지금 싼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대시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시도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 대시는 이제 15일 이평선은 돌렸고 51선이 내려왔고 51선을 한 차례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지금 이제 음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시는 사실 이때 다 돌파했었는데 121선에서 이 121선을 맞고 떨어진 거예요. 121선이 왜냐면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121선을 넘어간 후에 뭐 눌러주든 아니면 크게 돌파를 하든 일단 다시 121선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일단 왔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이 어느 정도 각도가 완만해졌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대시도 지금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리가 됐고, 지금 당장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리플이 간다라고 하면 대시까지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갖고 있는 물량의 10%를 대시로 지금 갖고 있고, 그 대시를 이제 계속 보유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랑 이제 기사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차트고요. 나스닥 차트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스닥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나스닥 차트 이제 로그가 적용된 차트고,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제가 지금 이 채널을 돌파하고 채널 돌파에서 그 바깥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나스닥은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처럼 반등할 수 있죠. 근데 죄송합니다. 예. 예. 반등을 해도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락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이 문제지, 나스닥은 지금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그러면 빠진다고 하면 얼마까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자리는, 예. 지금 제가 이 라인을 하나 그렸는데,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4793 라인. 이 라인이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이 고점, 그 닷컴 버블일 때 고점 자리, 그리고 2015년도에 한번 고점에서 눌러줬던 자리, 그리고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갔다 빠지든 아니면 횡보하다 빠지든 아니면 그냥 뭐 빠지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 채널의 중심선입니다. 채널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이 주요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 채널의 중심선과 이 수평 라인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 시간은 2020년 7월이네요. 이게 2020년 7월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암호화폐 우리가 이제 거의 10개월 동안 하락했잖아요. 하락한 것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져서 내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 하락률을 말씀드리면, 하락률은 지금 자리에서 한 약 30% 정도 나스닥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지금 당장 빠진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예. 어찌됐든 나스닥은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예. 요거는 제가 지금 차트가 지워져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나스닥 차트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볼게요. 기사는 블록 미디어 기사인데요. 태국 국세청 세무관리의 블록체인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태국 국세청이 이제 세금 납부 관리를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 납부를 하고 신속한 세금 환급 과정을 이제 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들 세금 신고하고 연말에 환급 받고 이거 너무 절차 복잡하잖아요. 사실 내가 쓴 돈 다 알고 있고 요즘에 거의 뭐 현금도 없고 한데 현금 쓰는 것도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현금이 거의 이제 없는 시대가 되면 사실 이런 걸 세금 신고를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 알아서 세금 떼가고 환급 받을 거 있으면 환급 시켜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금 누락되는 부분도 충분히 그러니까 세금을 투명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태국은 이전부터 그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국은 이제 오미세고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태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개발 프로젝트 인턴원 착수했다. 이게 이제 10월 9일자 기사인데 제가 이때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태국 중앙은행이 태국 국내 8개 금융기관과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인탄온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 1분기까지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 태국 이제 바트와 차트를 보시면 태국이 이제 IMF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유발한, 우리나라 이제 IMF 올 때 그 태국 환율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IMF로 이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97년도에 이렇게 태국 바트화가 24에서 거의 56까지 2배 이상 치솟았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친미 국가들은 이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보세요. 태국이 뭐 중국보다 제가 봤을 때 환율 방어를 잘할 이유는 명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태국도 뭐 인도, 뭐 터키, 이란 이런 데랑 뭐 크게 뭐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태국은 이 바트화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보시면 박스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계속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외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달러를 움직이는 이 외환 환율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태국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국은 뭐냐? 중국은 보면 막 간당간당 하잖아요. 막 지금 만약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태국이 중국처럼 친중, 반미 세력이었다고 하면 태국 지금 바트화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게 확실하게 그 환율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메이저 세력의 어떤 의중이 이런 각국의 이제 환율 차트를 보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과 여러분들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써주세요. 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댓글을 직접 써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좀 귀찮으실 수는 있는데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댓글 쓰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럴 거라고 이제 듣고 알고 있는 지식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써 작성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실력이 이제 확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장에 저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제 성장을 위해서 댓글이라든가 여러분들 의견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